뭐 다채로운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근데 이제 뭐 제 그 얘기를 조금 전달해 드리자면, 성적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뭐 맨날 꼴찌 할 때가 다반수고, 그러면서 이제 칠판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왜 학교라는 이 시스템을 왜 거짓말을 자꾸 가리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거짓말에 자꾸 순응하게 돼 있죠. 그 옛날에 히틀러가 그런 말을 했죠. 아주 큰 거짓말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엔 믿게 된다. 이제 우주라는 허황된 공간을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사실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명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 턴오필 TV 세미나에 또 이제 뭐 참여를 해주시고 했는데, 어, 그 주문하시면 되는데 왜 일부러 저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착한 코끼리다라는 가게가 있어서 이거 오셔갖고 삽니까 이랬더니, 그 따님이 서울대학교 뭐 생물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이거 데리고 오라 이거죠. 그 턴오필 TV를 찢어 죽인다고. 그러면서 막 욕이란 욕을 다 쏟아부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절대 그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난리 났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맞지 말라 그런다 이랬더니 그놈 진짜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저라고 다 맞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 안 된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 건져주려고 하다가 뭐 보따리 빼앗기고 두들겨 맞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뭐 많이 말씀드린 뭐 이제 코인 얘기가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사람이 살아 있어야 그 돈이라는 것도 필요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 재미있는 물리 여행에서 뭐 넘길 때마다 야 이거 거짓말인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지만, 하여튼 리바이스라는 바지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상표는 두 마리의 말이 바지를 양쪽으로 당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바이스가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어서 바지의 다른 쪽을 기둥에 메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지 한 마리 말을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A. 바지에 걸리는 장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B. 바지 전체에 걸리는 장력은 변화하지 않는다. C. 바지 장력은 두 배가 된다. 라고 하면서 퀴즈를 내요. 그래 놓고 이제 답을 바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이제 리바이스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죠. 정답은 B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마리 말이 1톤의 힘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줄다리기를 한다면 다른 말도 1톤의 힘을 낼 것이다. 한 마리가 1톤으로 기둥을 당긴다면 기둥도 청바지를 1톤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른 바지를 멀리 당겨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 답이 B인데, 그 한 마리가 당기던 그 두 마리가 당기던 장력은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래 얘가 나오는데, 자동차가 같은 속력으로, 자, 이러한 생각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질량을 가진 두 대의 자동차가 55km/h의 속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다 충돌을 합니다. 또 자동차 한 대가 돌담으로 55km/h의 속력으로 돌진하는 상황을 가정합시다. 어떤 경우에 차가 더 많이 피해를 입을까요? 차이점이 없다, 똑같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운동을 이제 해봐도 알지만 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펀치를 맞을 때 뒤로 피할 때 맞이는 것하고 앞으로 들어가다가 맞으면은 이제 그 상대가 가하는 펀치 플러스 내가 가하는 힘 때문에 더 그 충격량이 커진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요거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뉴턴 법칙에 의해서 작용과 반작용, 작용하는 만치 벽은 가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두 차가 그 부딪히는 거랑 똑같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래에 보면 말과 자동차는 각각 어떤 힘을 가합니다. 그 힘은 다른 동일한 말이나 자동차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체는 힘의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좀 웃긴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이 되니까 이런 빌딩이 있어. 이렇게 쌍둥이 무역 빌딩이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여기 땅 부닥쳐. 그러면 강하는 힘만치 이 빌딩은 저항하기 때문에 이 그 비행기라는 게 버터를 자르듯이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튕겨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튕겨 나가야 돼. 작용과 반작용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물리를 배운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쑥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재질이 무엇냐가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자동차를 막는 벽이 뭐 콘크리트 시멘 콘크리트가 아니고 뭐 푸딩이었다. 아니 푸딩이면 당연히 이게 반대로 어떤 손상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게 쿠션 역할을 해서 뚫고 나가겠지. 자, 비행기는 플라스틱이 재질이죠. 플라스틱 그리고 알루미늄. 제가 왜 처음에 플라스틱을 얘기를 했냐면 비행기 앞대가리를 보면 여기다가 메탈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이게 뭐 송수신기라든가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메탈을 이용하면 이게 전파를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를 아무 이상 없이 뚫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벌써 한 20년 가까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무슨 뭐 대학교에 다니는 따님이 참 아주 훌륭한 짓을 했네요.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더니만 에휴, 참 죄송합니다. 그분이 또 이 영상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거짓말이 무엇에 가까운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비행기 속도가 자동차랑 비할 거냐? 얼마나 빠른데? 총알을 생각을 해봐라. 글쎄 총알이 뚫을까요? 못 뚫습니다. 그럼 비행기가 뚫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상식이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좀 힘든 부분이 뭐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그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예전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은 A를 많이 맞는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A를 맞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에 속아남아서 그런 A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고무총알 있지 않습니까? 자, 크기, 속력, 질량이 같은 고무 총알과 알루미늄 총알이 있습니다. 두 총알을 나무 토막으로 쏘았을 때 어떤 총알이 나무 토막을 쓰러뜨릴 확률이 가장 클까요? 고무 총알, 알루미늄 총알, C 둘 다 같다. 어떤 총알이 나무에 손상을 입힐까요? A 고무 총알, B 알루미늄 총알 둘 다 같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9.11 테러 때 그런 내용을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은 A이고 두 번째에 대한 정답은 B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나무에 부딪힐 때 똑같은 운동량만큼이나 나무에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고무 총알은 튀기는 반면 알루미늄 총알은 나무 토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각각의 충격량은 다릅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책 제목이 뭐였죠 이게? 재밌는 물리 여행에서 이제 뭐 중력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뭐 낙하 물질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재질이 어떤 거랑 똑같은 얘기가 어떤 부분에 좀 같이 겹쳐지냐면은, 아니 그 물체가 어떻게 쇠고수리처럼 둥그런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책받침처럼 넓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항값이 생기고 하는데 이거를 무슨 뭐 중력 가속도가 있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좀 답답하더라 뭐 그런 얘기고, 뭐 이것도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알루미늄 총알이 운동 방향은 전부 나무로 이동하여 총알이 멈추는데 필요한 충격량을 만듭니다. 그러나 고무 총알의 경우 나무가 총알을 멈추는데 필요한 충격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뭐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제 말이 100% 맞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물리 여행에 통해서 보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 재질,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이 철근 콘크리트 H빔, 태풍과 내진 설계까지 완벽하게 된 그것을 아주 아무런 손상 없이 밖으로 뚫고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싹 뚫고 나갔다라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한번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라짓이라는 것이 이제 뭐 풀빅산 얘기 요즘 많이 드립니다만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해갖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하늘에다가 뭐 이게 멈출 기미가 안 보이죠. 뭐 하루에도 끝도 없이 뿌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뭐 일명 뭐 스카이대라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뭐 공부를 했다. 근데 그 공부가 옳은 방향으로 했는가? 그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번 쓸까 말까 쓸 일도 없는 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친다 이러는데 참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퍼집니다. 저 퍼진 것들은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아래로 내려오는데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겠죠. 스트로튬, 바리움, 알루미늄, 뭐 기타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것도 들어있을 텐데 이것을 마셔서 과연 좋을까라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라는 놈들이 뭐 한국을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고 와갖고 야 이거 측정을 했더니만 한국이 위험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찍찍 까대고 있는데 지들이 문제 반응 해결해서 문제를 일으켜 놓고 반응을 보고 이제 결론까지 내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최근에 우리 단톡방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쯤 해서 이제 뭐 어떻게 세미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라스트 세미나다 라스트 소풍이다 하면서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전체적으로 그 턴오프힐 TV를 이제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 한 수만 가지의 유튜브를 업데이트하면서 놓친 것들이 많다.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다 그러면은 뭐 하여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괜찮은 시간대가 언젠가 봤더니 5월 마지막 주 그 일요일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엉뚱한 얘기 같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근데 본인이 저 정말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왔으면 좋겠어요. 참 나쁜 인간들이 상당히 하기야 이제 여태까지 그 세미나를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걔 중에는 참 그 나쁜 마음씨를 그 먹는 사람들도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연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하는데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된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뭐 턴오프 패밀리네 어쩌네 하면서 그 몰래 해갖고 자료 입수해갖고 신고를 하는 그 참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그 뭐 또 그 제가 이제 솔루션이 있어도 안 내놓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눈이 한쪽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으로 될 수 있는지 알아도 안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손해고. 또 예를 들어서 신장이 이건 제가 너무나도 진짜 후회가 되는 게 그 신장이 망가졌다 그래서 도와줬더니만 결국엔 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인간 쓰레기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나만 안 다치고 나만 정상으로 살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뭐 굳이 세미나라는 거 할 필요도 없고 뭐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는데 그러자니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거야. 저분들이 당하면 안 되는데 나쁜 새끼들이야 빨리 깨꼬닥하고 죽으면 저는 너무 행복하죠. 그런 놈들 때문에 한국이 이 지경으로 됐는데 하여튼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다 삼삼오오 모여주시고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댓글에 참여하겠다고 남겨주시면 그거를 참고를 해갖고 뭐 단톡방에서는 다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뭐 스폰은 아닌데 그 뭐 업체에서
모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자기네 제품 상당히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한 30만 원대인데 그런 거를 인원수 전부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좀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던가 아니면 퀴즈를 냈는데 잘 맞힌다 그러면 드린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영상을 업데이트를 상당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후회하면 뭐 합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뭐 유튜브 하기 전부터 한 20년 동안 어떤 그 하얀 신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리고 많이 자료를 올렸고 전장터에서 총알을 피하도 그것을 피하라고 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어요. 근데 조금 뭐 배웠거니 어쩌니 하는 애들이 이거 때려잡아라. 턴오필 TV 때려잡아야 우리나라가 굳건해진다라는데 결국엔 지들이 엘리트들의 꿰매 넘어가서 이렇게 뭐 마트에 가게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잘 된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